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고 보험료가 1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통상적인 견적서 갑지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이윤 10%, 예를 들어 10%를 했을 때, 그러면 11억의 10%를 이윤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 자, 안녕하십니까. 위치에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소모임 하고 나서 오늘 첫 촬영인데요. 저번 주 영상하고 저저번 주 영상에는 소모임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편집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재밌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오시니까 이제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대화도 굉장히 편하게 했고,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하고 또 영상 밖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하려고 하지만 조금 가리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상에는 노출하기 힘든 내용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미팅을 나누었고, 저번 소모임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 소모임 때도 연락처를 다 공유를 했어요. 연락처 다 공유를 하고 수고스럽게도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디벨롭 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 궁금한 점들, 그리고 뭔가 하나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공유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서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모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소모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하고, 그리고 영상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각자의 궁금증이나 질문 Q&A 속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나 또 그것조차 몰랐던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프로젝트 V 현장에 대한 간략한 디자인 설명을 하고, 애초에 이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견적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견적서를 안내해드리고 공사 끝나고 그 견적서와 그 실행가를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견적서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 해일이 마을이죠.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 우리 땅 자체가 이렇게 조금 얇습니다. 길쭉하고 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소폭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도 있었고, 파주 헤이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 내에서 또는 우리 건물 내에서 보는 볼거리가 사실 제약적이다, 한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의 경관이 그렇게 볼 게 없고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런 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길게 앉힐 수밖에 없었고, 건물 외형 디자인을 조금 살리고 싶은, 그렇게라도 우리 건물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 여기 앞에 중요한 건 큰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게 좀 제법 높게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서 뷰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앞에 큰 건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뒤쪽에도 건물이 있고, 다들 헤이리 마을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실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놓고 그 분할된 토지 내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협소하게 타이트하게 건물들이 붙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면이냐 배면이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건물이 앞에 있고 도로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전면 배면 가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차는 이렇게 돌아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전면이냐 배면이냐 우측면이냐 좌측면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곳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준공 이후에는 테라스 형태로 조금 개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여기 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쪽에는 저희가 최대한 가렸어요. 벽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 벽들을 가렸단 말이죠. 정면에서 보면 이 밑에 쪽에서 봤을 때는 앞쪽이 1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저렇게 뒤로 돌아간다 그랬죠. 뒤로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 그랬는데, 뒤로 돌아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쪽은 지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아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고, 여기 디자인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라운딩을 잡아가지고 건물의 형태를 조금 부드럽게 칼각으로 잡지 않고 약간 몽글몽글하게, 건물이 몽글몽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벽이 들어서 있죠. 제법 높은 옹벽입니다. 각을 안으로 음각을 줘서 이 공간도 뷰를 살리고요. 이거는 치핑 콘크리트야. 치핑 콘크리트고, 자, 이거는 콘크리트를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깨버렸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깼고, 이것도 치핑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그런 현관 추출입문이 눈에 확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어떤지 몰라도 화장실 입구나 추출입문 입구는 최대한 동선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퀀스 자체를 여러 가지로 조금 나누려고, 사실 이게 손님들은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길이니까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 3-4발 걸으면 눈에 보여지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올라가 있는 이 용벽은 노출 콘크리트예요.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예요. 유로폼.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죠.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차가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계단을 형성을 해놨어요. 계단을 형성해서 이 계단을 타고 2층까지 갈 수도 있고,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3층까지도. 3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라운딩을 주면서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해요.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공상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라운딩 진 부분,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때가 이게 지게 되면 얼마나 건물이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사례 연구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돌아보기도 했고, 물때가 안 생기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위에 부분은 굉장히 평평하게 돼 있죠. 평평한 곳이고, 그리고 슬라브가 제법 한 400-500 정도 되는 빵의 두께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커튼홀 바가 이렇게 생기면서 유리가 이렇게 유리가 쓰게 됩니다. 여기는 실리콘 코팅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물때 자국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뚝 떨어지고, 쭉 흐르면서 뚝 떨어지고, 쭉 그러면서 뚝 떨어지다 보면 결국 이게 물때가 찰 수밖에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여기서 구배를 이렇게 줍니다. 가파르게 주고, 라운드는 쭉 그대로 가죠. 이거 가파르게 주고 라운드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끊기 홈을 혹시나 해서 물끊기 홈을 주고 이렇게 라운드를 형성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밖으로 물이 흐르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쪽 부분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경사를 줘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리면 창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트렌치를 넣고 여기에 배수배관을 이렇게 쭉 뺍니다. 배수배관을 넣고 여기에 자갈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물이 쭉 빠져서 배수가 되고, 커튼홀바하고
그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서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고여만 있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물이 고여 있으면 이끼가 차죠. 한여름에 비가 막 왔다가 다음날 햇빛이 쫙 쬐요. 햇빛이 쫙 쬐면 그 물이 싹 마르면서 그 이끼들이 그대로 눌러앉게 되면서 때가 그냥 팍 나게 돼요. 그래서 배수를 해야 된다. 이 물을 절대 고이게끔 해놓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배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물때도 최소화할 수 있고 물 고임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공 디테일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호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고 앵무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앵무새 카페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녀분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업 공간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앵무새를 키우고 이 썬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보면 1층인데 뒤에서 보면 또 지층이 되다 보니까 환기나 결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를 위해서 썬큰을 넣어서 디자인을 조금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층의 썬큰 공간인데 테이블을 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위에서 쭉 쬐을 수 있게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오픈 공간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는 천장이 덮여 있어요. 천장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위에 처마에 좀 가려 있는 아늑한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핑 콘크리트 옆에 계단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이 공간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줄거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3층에서 보면 주거 공간 들어가기 전에 나무를 넣어 놓은 상태고, 디자인은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견적서 오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타임랩스 그리고 준공 촬영 사진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으로 견적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비 9억 4,200만 원이고요. 노무비는 5억 4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경비는 1,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면적은 212평이에요. 212평. 여기에는 이윤이 빠져 있고 부가세가 빠져 있다 보면 됩니다. 이쪽 항목은 각종 보험료다. 제가 이게 보험료만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또 있어요.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잖아요. 세금으로 내는, 지출이 되어야만 하는 보험료인데, 이게 통상적인 견적서 갑지에는 보험료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이윤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윤 위에.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금액을 더해서 이윤을 잡는데 곱하기 몇 프로 하면 이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이윤이 발생을 하게끔 통상적인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보험료고 공사비가 아니니까 보험료도 공사비랑 한 대로 포개가지고 이윤을 퍼센테이지를 잡으면 클라이언트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고 보험료가 1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통상적인 견적서 갑지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이윤 10%, 예를 들어 10%를 했을 때, 그러면 11억의 10%를 이윤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은 그냥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그냥 따로 빼고 10억의 1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10억의 10%면 1억이잖아요. 11억의 10%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 이윤이 더 생겨버리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좀 나눠가지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아가는 거를 제가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는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좀 정리하려고 적산 풀어낸 대로 그냥 금액 다 적어가지고 보내요. 그 대신에 플러스 이윤을 하잖아요. 플러스 이윤 자체를 조금 많이 잡아갑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 정도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합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용 소방공사, 주거 및 상업공간에 대한 가구, 에어컨, 그리고 보증수수료, 부가세, 간청 요청사항은 별도 항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지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공간의 인테리어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알림상 보면은 전등, 공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냥 예산 내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조명 좀 더 넣자.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더 넣자 할 경우에는 추가금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철근과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이거 우리 시가 안 했잖아. 우리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공표를 하고 한번 피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철근과 리미콘은 시가를 반영하겠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오른답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계속 오른대요. 집계표를 본다면 건축공사비가 13억, 전기설비공사가 4,600, 기계설비공사가 7,600인데, 기계설비공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전기공사 한 5천만 원 돈이면 뭐 200평 5천만 원 돈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설비가 7,600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여기가 뭐 스테이도 아니고 수영장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요. 음압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음압이고, 양압은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게 양압인데, 아무래도 이게 카페면은 커피를 마시고 브레드를 먹고 하는데 조금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무새 배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기로 해서 이 금액이 한 2,5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2,500 정도 빼면은 뭐 그렇게 설비 비용도 비싸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집계표에서 상세 내역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는 우리 통상적인 거 있죠. 뭐 비계나 거푸집, 먹매기 많은 거, 보양하는 거, 현장 관리하는 거, 컨테이너 하는 금액, 그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 및 기초공사의 뭐 파일이나 케이싱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놨어요. 안 그래도 이거 클라이언트하고 좀 얘기를 조금 깊이 좀 나누긴 했는데, 저희가 이 견적서를 내기 전에 지질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를 파봤는데 양쪽 두 군데 다 안반이 받치지 않고 절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지작물이 없게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파일이란다. 파주 헤이리 사무국에서도 여기 집안은 괜찮습니다, 안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반 제거 비용은 통상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건축주의 어떤 직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저희는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반이 받칠 수도 있고 안 받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지질 조사를 했고 했을 때는 시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안반이 없다 보고 이제 견적서에서 뺀 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견적서에 넣었을 텐데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여기가 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지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하층만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 현황 자체가 흙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절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절토 그냥 깎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다 까버리면 흙이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뭘 하냐면 파일을 받기로 돼 있어요. 여기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안반이, 여기 끄트머리에 안반이 받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청암 브레이크 때려도 안 깨지는 거, 썩비리 말고 방방방방방방방방 때려야 이제 부서지는 그 청암이 벅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엄청 큰 포크레인 있죠. 380 안에 넣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껴가지고 방방방방 때렸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민원이. 자, 이렇게 때렸으면 며칠 좀 하면은 그래도 큰 금액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나가기도 안 나가고 중간에 민원이 탁 들어오면서 이 380으로 브레이크까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진동으로 이게 다이아몬드 날로 그 물 뿌리면서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안에서 탁 터뜨려가지고 쫙 짜개고 이거 짜개고 하는 그런 무진동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금이 발생을 했어요. 추가금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를 했으니까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미연에 조금
알려줬으면 당황스럽지 않을 텐데 이걸 못 알려줬던 거죠. 저도 그 계약 당시에라도 안반이 나오면 안반 비용은 추가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만 던졌어도 기분이 아이야 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안반이 나오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이 상가 밀집 구역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무진동 기계를 사용해서 안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반 제거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지만 미연에게 좀 공지를 해줬더라면 이 있던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제 불찰입니다. 조금 노련하게 미리 생각을 하고 알려드렸다면은 기분이 조금 덜 상해셨을 텐데 미연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사과드리니까 아유 죄송할 건 없다.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돈이긴 한데 좀 알려줬으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마무리를 짓고 땅을 다 팠어요. 땅을 다 파서 기초 쳤고 벽체까지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토공사 텃파기가 있죠. 텃파기 대매오고 다지기. 텃파기하고 대매오고 다지기 하는데 파일 비용을 산출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못 넣어가지고 제가 이게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재료비가 1억 8천, 노무비가 1억 7,500. 이게 두 개가 이제 거진 1대1인 것 같아. 재료비와 노무비가 거진 상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자재비가 5천이면 노무비가 한 3,500, 많으면 4,000.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거진 지금 비율이 50대 50인 것 같아요. 1대1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재비가 1억이면 노임도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억 6,300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적공사. 이 조적공사가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야, 씨 무슨 조적공사 하는데 3,500이나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렇게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일부 토사와 붙어 있음. 지하층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자, 그렇게 되면 지하가 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벽체에서 한 15cm 띄워서 조적을 쌓아줍니다. 결로로 인한 물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떨어진 물이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수로가 필요해요. 결로고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로 났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디귿자로 들어가는 이 조적 비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일 공사, 앵무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잠자다가 배설하고 배설물들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배설물 치우기 위해서는 뭐 우레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는 영구적이지 못하고 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타일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타일을 넣게 됐고요. 자, 금속 공사 7천만 원 잡혀 있고요. 미장 공사, 콘크리트 면 처리, 외부 벽체, 천정 벽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가 있다. 창문 유리 같은 경우에 1억 4천, 도장 3,700, 그리고 수장 공사 9,700. 부대공사 480, 조경 3,800, 그리고 기타 공사 1억 4,700만 원인데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구조물 하고요, 엘리베이터 자재하고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타 공사에서 좀 금액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자 블럭이랑 앵무새 공간의 예산 내 운영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력설비공사는 AC예요, AC. 에어컨은 별도기 때문에 빠져있고, 전등설비공사 8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조명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축주님한테. 왜냐면 전등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조명을 쏴야 되는지가 계획이 이때 당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고 제가 조명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800만 원 예산 내에서 우리는 조명을 넣겠다 라고 건축주님께 알려드리고 그 이외에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은 추가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8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조명은 다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기시설 여기 예산 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치 설비공사 내에 공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냉난방 설치 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다. 이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는데 212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고 이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보험료는 통상 한 12% 정도 나와요. 11, 2 많게는 13%까지 나오는데 그런 금액과 그리고 회사 이윤이 포함되면 뭐 대략 이 정도는 되겠네라고 가늠 잡을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댓글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주소록에 적혀져 있는 메일로 이 서류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갑자기 이제 야 이거 너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냐, 니한테 사실 득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니한테 공사 맡기는 것도 아닌데 그 방대한 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배울 곳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던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좀 알면 좋지 않나. 그냥 건축학도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박 대표가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게끔 해드리고 건축주들에게는 이 정도 건물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 처음 취지나 지금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고 계속 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견적이 바뀐다는 게 웃겨요. 지금 보면 전에는 이 정도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이 금액이 됐어. 그러면 왜 이렇게 금액이 틀려졌냐? 그러니까 중간에 물가 상승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제 개인 인스타가 아이디가 있고 저희 회사 인스타 아이디가 있어요. 메일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키우노 오피셜이라고 돼 있는 그 회사 아이디는 저녁에는 소통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다음날 직원이 소통을 할 텐데 제 개인 인스타로 좀 메신저를 보내주시면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때는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서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힘들어요. 이게 제가 서류를 보내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내실 때는 그냥 간단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